역사상 가장 위험한 정보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김철수, 그는 20년간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북한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2013년 잔성택 숙청, 2017년 김정남 암살, 2020년 코로나 국경 봉쇄, 그가 예측한 3가지 사건은 모두 100%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마지막 예언을 남겼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김정은이 스스로 체제 붕괴를 선언할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만이 75년 분달의 마지막 날짜와 그 이후 펼쳐질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김철수가 남긴 충격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김철수라는 인물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한 사람의 말을 믿기 위해서는 그의 과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김철수의 과거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2013년 6월 평양의 어느 비밀 회의실에서 김철수는 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장성택의 파벌 활동 분석이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장성택이 어떻게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김정은에게 위협이 되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해외 중 김정은의 눈빛을 관찰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장성택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인 12월, 장성택은 처형당했습니다. 김철수가 본 것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메커니즘을 꿰뚫어보는 능력이었습니다. 3년 후인 2016년 12월, 김철수는 또 다른 급비 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김정남 제거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김정은의 이복 형제인 김정남은 중국의 보호 아래 마카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김정은 체제의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제거 방법과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이 정보를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체제의 일부였으니까요. 2개월 후인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은 맹독성 화학물질로 암살당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지만 김철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언자가 아니라 체제 내부의 증인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예측은 2020년에 나왔습니다. 2020년 1월 초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아직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김철수가 본 문서에는 전염병 대비 국경 안전 봉쇄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1월 22일 중국과의 국경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기 2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체제는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고 김철수는 그 본능의 신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3번의 사건, 3벌의 정확한 예측. 김철수는 이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가 박진수에게 건넨 저장 장치에는 이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록, 보고서,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이것은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 권력 내부에서 흘러나온 살아있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저장 장치 안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2차 신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의 상황 분석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총 180개의 예측 중 162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적중률 90%입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북한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철수는 이미 6개월 전에 김정일 사후 권력 재편 시나리오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극할 것이며 초기에는 고모부 장성택이 삽정 역할을 하지만 결국 2013년 말에 제거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2015년 김철수는 핵 프로그램 가속화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북한이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다수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것이며 그 결과로 미국과의 극심한 긴장이 조성되지만 2018년에는 극적인 화해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과 2017년 북한은 연이어 핵실험을 실시했고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김정은은 평창 올림픽에 여동생을 보냈고 4월에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으며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미국 대통령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2018년 11월, 김철수는 미국 정상회담 결의의 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 번에 요구할 것이고 북한은 단계적 접근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3개월 후인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되었습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원했고 김정은은 반계적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15년간 90%의 적중률. 김철수는 북한 권력의 신장구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를 완벽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마지막 예측을 남겼습니다. 10월 10일, 김정은이 체제 붕괴를 선언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의 과거 기록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왜 스스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걸까요? 북한 내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김철수가 남긴 문서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김정은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를 짓누르는 세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김정은 자신의 몸입니다. 올해 7월, 김철수가 입수한 급비 의료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제 전환 불가피. 올해 가을까지 김정은은 올해 5월부터 심각한 당뇨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4번 이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개 활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평양 의료진은 그에게 5년에서 7년의 시간이 남았다고 진단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의 말입니다. 김정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후 이 나라는 누가 이끌 것인가? 딸 김주애는 겨우 13살입니다. 너무 어립니다. 여동생 김여정은 능력이 있지만 군부는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자가 군대를 지휘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김정은 앞에는 두 갈래 길만 남았습니다. 체제와 함께 무너지거나 부드러운 착륙을 선택하거나. 두 번째 위기는 군부와 엘리트층의 불만입니다. 올해 8월, 김철수는 평양군 고위 장성들의 비밀 회동 녹음 파일에 입수했습니다. 한전성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배급이 끊긴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내 아들은 하루에 오스수족 한 그릇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잔성이 답했습니다. 남한 군인들은 월급을 받고 가족들은 풍족하게 삽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평양 엘리트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평양 주민대만큼은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배급이 6개월째 중단되었고 고위 관료들조차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의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양 엘리트층마저 불만을 품고 있다. 올해 8월, 평양거리 곳곳에 낙서가 나타났습니다. 김정은도 사람이다. 우리도 남한처럼 살고 싶다. 통일이 답이다. 과거 같았으면 보안부가 즉시 지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낙설은 며칠째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체제가 더 이상 풍제력에 이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경제 붕괴와 고립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문서들은 한가 가치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체제가 붕괴 직전이다. 경제가 코로나 봉쇄로 마비되었다.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어섰다. 북한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식량도, 석유도, 모든 것이 중국에서 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등을 돌린다면 김철수의 문서는 더욱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평양 주둔 이군달에서 불만 확산 중 군사 반란 조직.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김정은이라면 이 모든 압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김철수가 남긴 한 녹음 파일에는 평양의 한 주민이 시장에서 한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김정은은 핵무기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2,500만 북한 주민의 절기였습니다. 김정은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고 공부와 엘리트가 등을 돌리고 있으며 경제가 회생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을 진정으로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평생 믿었던 두 나라, 중국과 러시아가 그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동맹국들의 배신은 김정은에게 마지막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내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해 6월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이제 자산이 아니라 짐이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70년 혈냉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진핑은 계속 말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석유 공급을 50% 감축한다. 내년부터는 식량 지원도 중단한다. 김철수가 입수한 문서는 이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올해 7월 중국 세관 보고서에는 북한의 무역 대금 지불이 3개월째 연체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물건을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문서가 있었습니다. 올해 8월 중국 인민해방군이 작성한 비상대응 계획서였습니다. 북한 붕괴 시 대비 시나리오. 문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0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할 캠프 건설 계획, 핵시설 확보 방안, 그리고 친중 정권 수립 시나리오까지. 중국은 이미 김정은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8월 중국 최고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이 유출되었습니다. 중국 측이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국이 북한을 포기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피로 맺어진 동맹이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러시아의 배신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올해 7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 주재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푸틴이 말했습니다. 북한 무기는 이제 필요 없다. 품질이 형편없고 불량률이 너무 높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을 대량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포탄 열발종 3발은 불발이었고 미사일은 목표를 빗나가기 일쑤였습니다. 러시아군은 더 이상 북한 무기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9월부터 북한 노동자 파견과 무기 거래가 중단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김정은에게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벌어들이는 외환은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김철수가 입수한 러시아 정보기관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정은 제거 시나리오 검토 중 보고서에는 김여정을 더 통제 가능한 지도자로 평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북한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을 교체할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8월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두 나라는 한 가지에 합의했습니다. 남한 주도의 통일은 불가피하다. 단, 통일 한국은 중립국이어야 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처음으로 북한 없는 미래를 공개적으로 논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70년간 믿었던 동맹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을 때 김정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두 나라는 김정은에게 공동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10월까지 개혁 개방을 선언하고 비핵화 계획을 제시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 김정은은 공지에 몰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두 나라가 칼에 겨눈 것입니다. 중국은 김정은에게 체제 조란 시 망명을 제안했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저택을 마련해주고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조선 땅에서 죽겠다. 올해 8월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 대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길을 찾겠다. 남한과 미국과의 길에. 이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상들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한 정부도 그의 제안에 응답했습니다. 비밀 접촉이 시작되었고 양측은 전례 없는 거래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래의 내용은 75년 분단 역사를 뒤바꿀 만한 것이었습니다. 올해 6월 5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참모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험하지만 이것은 75년 말에 온 기회입니다. 6월 1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첫 비밀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측에서는 통일부 차관과 국정원 요원이, 북측에서는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김철수가 참석했습니다. 북측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체제 전환을 하겠습니다. 대신 김씨 일가와 고위층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전쟁범들 처벌 면제, 재산 보호, 이동의 자유였습니다.
남측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북측은 그 대가를 제시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개혁 개방, 그리고 점진적 통일. 7월 20일 베이징에서 남북중 3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중국은 중재자 역할에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8월 5일 싱가포르에서 더욱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측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이 북측 정체중국장과 김여정을 만났습니다. 김여정이 말했습니다. 올바른 지심입니다. 8월 15일 대통령님께 친서를 보낼 것입니다. 9월 1일 비밀 정상회담을 제안합니다. 남한 정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월 2일 대통령 긴급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한라 프로젝트 태스크포스 구성, 10월까지 통일 시나리오 완성. 7월 20일 제출된 중간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간 3천조 원, 이것이 통일 비용이었습니다. 자금 조달 방안은 포유세 신설과 국제 지원이었습니다. 8월 10일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측 답변이 왔습니다. 전폭 지지한다. 8월 18일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역사적 변화다 옵니다. 북한 제거를 위해 예천조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벌들은 놀랐지만 부미했습니다. 통일은 곧 거대한 시장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8월 20일 군 수뇌부와의 비밀 회동에서 대통령은 물었습니다. 북한군 동향에 별하다 있습니까? 합참 의장이 답했습니다. 예, 비정상적으로 조용합니다. 도배 징후가 전혀 없습니다. 8월 22일 언론사 사장대거의 만찬에서 대통령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곧 큰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75년 분단 종식에 대한 발표 말입니다. 국민들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8월 24일 여야 대표들이 청와대로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통일이 가능합니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야당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정치를 넘어선 민족의 문제였습니다. 8월 25일 한국은행이 비밀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통일 시 북한 화폐 교환 비율은 1대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혹하지만 현실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관복절 아침에 특별한 소포가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손으로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75년간의 대결을 끝내고 싶습니다. 체제는 한계에 도달했고 인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에 만나 미래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북한 문서 전문가가 편지를 감정했습니다. 필체, 문체, 공식 인장 모두 진품이었습니다. 9월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족 화해와 흉역을 위한 새로운 제안, 9월 5일 판문점 고위급 회담 제안, 10월 정상회담 제안, 연내 사자회담을 포함한 종전선언 제안이었습니다.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9월 5일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북측 외무상, 김여정, 김영철과 남측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이 만났습니다. 논의 안건은 10월 정상회담 일정, 안전보장 방안, 비핵화 로드맵, 경제협력이었습니다. 회담은 6시간 동안 이어졌고 양측은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9월 15일 미국 고위 특사가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논의 내용은 평화 조약, 제재 해제, 관계 정상화였습니다. 9월 20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두 정상과 통역관 1명만 참석했습니다. 모든 최종 결정이 이 자리에서 내려졌습니다. 9월 25일 북한이 김정은의 건강 악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정당화하고 후계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습니다. 9월 30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개혁 개방 결정을 공식화하되 숙청이 아닌 설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역사가 쓰여지는 순간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월입니다. 김철수가 예언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5일 중국이 마지막으로 김정은을 설득할 것입니다. 10월 8일 전국 군사령관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도성 건설을 선언하며 군부의 최종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오전 10시에 축소된 군사 퍼레이드가 열릴 것입니다. 오후 3시 김정은이 특별 연설을 할 것입니다. 그는 실패를 인정하고 인민에게 사과할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길을 선언할 것입니다. 개혁개방, 남한과의 점진적 통일, 단계적 비핵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인민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의 예언이 현실이 될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김철수의 예언은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고백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계획대로 될까요? 아니면 이것은 한 패북자의 간절한 희망일 뿐일까요? 10월 10일 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김철수가 남긴 문서에는 10월 10일 이후의 상세한 로드맵이 담겨 있습니다. 10월 11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환영 성명을 발표할 것입니다. 중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것이고 일본은 면밀히 관찰할 것이며 한국은 적극적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통일 로드맵은 3단계로 나뉩니다. 10월 15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입니다. 이번에는 비밀이 아닌 공개 회담입니다. 평양이나 서울에서 열리고 전 세계에 생중계될 것입니다. 1단계는 1년간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자유왕래입니다. 2단계는 3년간 연방제 준비와 화폐 통할입니다. 3단계는 5년 후 완전한 포일입니다. 10월 20일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할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연설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 국민의 50% 이상이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여론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11월부터 실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비무장지대가 철거되고 남북철도 연결 공사가 시작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입니다. 평양과 서울을 잇는 직항로가 개설될 것입니다. 12월 30일에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입니다. 신년사 대신 남북이 함께 2026년을 통일 원년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이 김철수가 그린 미래입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현실이 될까요? 8월 26일 김철수는 박진수에게 마지막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제3국으로 탈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요원님,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한 시나리오는 100%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박진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철수가 답했습니다. 70% 이상은 진실입니다. 북한의 변화, 김정은의 고민, 중국과 러시아의 배신,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바람입니다. 실현되어야 할 희망입니다. 김철수는 20년간 북한 체제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그 체제의 잔인함과 무능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2,500만 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예언은 때때로 스스로 실현됩니다. 사람들이 믿으면 현실이 됩니다. 김철수는 한국 국민에게 부탁했습니다. 남한 국민 여러분, 2,500만 북한 동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통일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사랑하고 꿈꾸고 행복을 원합니다. 8월 27일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탈북자, 중국에서 실종. 그가 체포되었는지 아니면 무사히 탈출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8월 26일 김철수가 남긴 문서들을 검토하던 그날 조선중앙통신이 발표를 했습니다. 9월 1일 중대 발표 예정. 김철수의 예언이 시작된 것입니다. 8월 28일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9월 1일 발표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것. 8월 29일